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한신 변호사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5월이잖아요. 그렇죠.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휴일이 몰려있는 데가 다가온다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 다 같이 찍어보신 게 언제쯤이세요? 가족 사진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는 제가 한 4, 5년 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었고요. 그냥 뭐 셀카 같은 걸로 찍은 거는 이번 설에 찍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 가족들이 일단 사진 찍는 걸 다 약간 기피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행 같은 거 가면은 이제 사진 찍고 이러는데 이제 코시국이라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진 찍어본 게 진짜 한 5, 6년 됐나? 네,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셀카로 찍는 가족 사진도 좋지만 스튜디오에서 찍는 사진 그거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엄두가 잘 안 나서 안 찍는 거지만 무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가족 사진 찍어 보실 건가요? 뭐 만약에 무료 이벤트 당첨됐다, 무료로 사진 찍어준다 이러면 저는 아주 혹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바로 가서 찍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뭐 5월에 특히나 이제 가족 사진 이벤트 이런 거 많은데, 근데 이 중에 조건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상한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꼭 부모님을 모셔와야지 무료 이벤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커플 사진은 안 되고 친구 사진도 안 되고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이벤트 이런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요. 네. 조건을 거는 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명확한 상술이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무료 이벤트에 당첨되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와라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 같은 데서 촬영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뭐 1, 20분 찍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뭐 1시간에서 길게는 뭐 2시간, 3시간까지 찍는데 맞아요. 이렇게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그 긴 시간을 찍었으니까 수백 장씩 사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오면은 사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조그만한 액자에다가 딱 한 장 주는 거예요. 한 장 주면서 추가로 사진을 받고 싶으면 액자를 구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액자 가격이 이제 적게는 50만 원부터 뭐 비싼 거면 3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있어서 신나게 이제 힘들여서 찍었는데 큰 사진이 아니라 요만한 사진 하나 준다고 하니까 또 부모님이 그래 예쁘게 나온 거 막 좋아하시는 것도 보고 이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결제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꼭 모셔와라. 그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을 할까요? 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언어 체계 하에서는 사기꾼들 맞습니다. 사람들 완전 사기꾼들이고요.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사실 법에서는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다 사기가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 형법상 사기가 되려면 이 거짓말, 즉 기망행위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거짓말을 쳐놓고 돈을 완전히 다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어쨌든 한 장이라도 주긴 줬으니까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광고 자체가 아주 고액의 액자나 이런 사진을 구매하기 위해서 좀 유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뭐 기분 탓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사기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피해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이제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기만 혹은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고 3조 1항에 해당되는 이 부당 광고를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은 최대 2년의 징역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네요. 네,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위반하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하다. 그러면 또 그런 단체가 있죠. 이제 한국소비자원으로 네. 보통 신고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고 건수가 실제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년 연속으로 2,000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사진 촬영을 할 때 어쨌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은 이제 법적으로 판례가 이렇게 막 남는 사례들보다도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원에서 이제 뭐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이제 처분 사례들이 판례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신고와 그다음에 제보로 많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적인
또는 민사적인 어떤 조치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이런 단체에 신고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신고를 많이 해주셔야 사실은 충분한 사례가 누적이 되어서 관련된 조치들이나 입법들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옛말에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굉장히 이제 탈모인들을 울게 만드는 말인데, 네, 여러분 세상에 엄밀히 말하면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 한신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